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실상의 국민 기만에 분노한 사만 촛불은 뜨거웠는데요. 민주당은 이 여세를 몰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의 국조특위 지원단장인 김현 의원을 연결해 민주당의 향후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조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조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 7월 24일 날 법무부 기관보고, 25일 날 경찰청 기관보고, 그다음 8월 5일 국정원 비공개, 공개 포함한 기관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그동안에 밝혀진 거로는 12월 10일 날 그러니까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 MB정부에서 원세훈 원장으로 바뀐 뒤에 정상회담록이 끼워 맞췄다. 그 다음에 축약 보고한 건데 그것은 정문원 의원한테로 갔는데라는 말이 난 것으로 드러났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청 기관 보고 때 127시간 분량의 CCTV로 사건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이 밝혀진 것이죠. 거기에 보다 아주 노골적으로 보면 15분 후에 분석이 끝난다라는 전화 보고하는 장면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댓글이 삭제되는 판에 잠이 오냐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기관 보고에서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일이다라고 남재준 원장의 증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로 4개 팀으로 확대 개편됐고, 그 다음에 2급에서 1급으로 격상됐다. 사실은 이것은 원세훈 원장 시절에는 인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발뺌했던 것은 남재준 원장 때 이 부분은 파악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검찰로 옮기는 과정, 검찰에다가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보원비가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댓글이 직접 작성이 됐다라는 그런 것까지도 파악이 된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미흡한 측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국정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은 영원히 미궁에 갇혔을 많은 진실들이 이번 과정에서 밝혀진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점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요.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네.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는 선서도 거부하고,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서 결국 알맹이 없는 청문회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좀 예리하게 공격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실제로 이게 이제 제한된 시간, 특히 5분 질문하고 답변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예전에 이제 88년대 청문회 같은 경우는 질문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번의 경우는 그러니까 좀 달라진 국정조사 형태는 제한된 질문에 답변을 끌어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 거죠. 더구나 네.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그것은 거짓 또는 위증을 하겠다라는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말 터무니없는 국선 변호인과 같은 그런 태도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파행으로 이끄는데 정말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짜증이 났을 거고요. 진행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난관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을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좀 열람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제대로 안 된 거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이고 정말 부실한 게 이를 데 없는 그런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간을 뚫고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의 여망, 그러니까 국정원에 대한 이 국정조사가 제대로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망, 그다음에 서울광장에 모인 또는 전국에 걸쳐서 이 국민들이 요구했던 바, 그리고 사실은 230년 만에 이 사재단이 나와서 국정원의 그런 민주주의 파괴,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규탄 이런 것들이 받쳐져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안 그랬으면 사실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방해와 그다음에 증인들의 그런 미온적인 태도로 여기까지도 오지 못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소위 말하는 간접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는데요. 네. 정인 선서를 안 했을 경우에 제재 수단 같은 건 없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법망의 교묘함으로 지금 이제 한 것인데요. 네. 형사소송법 제 148조로 보면 그것을 그러니까 형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이죠. 근데 사실은 국정조사라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상황에서는 도리가 없다라는 점을 저희도 확인한 거죠. 글쎄, 그런 점은 다음에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으로 나올 경우에 네. 그러니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는 일반적인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행포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네. 자, 오늘 19일이죠. 오늘 열린 네. 청문회도 산넘은 산 아닙니까? 네.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신원 공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조율되고 있습니까?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이 박원동 국장하고 민병주 국장일 겁니다. 현직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신분 노출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박원동 국장과 민병주 국장은 사실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미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소명을 다 한 겁니다. 네. 한 분은 명예퇴직이고 한 분도 면직이 된 상태인데 네. 이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그 직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공무원 규정 때문에 지금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거죠. 네. 이분들까지 신분 노출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오늘 국정원에 대한 확실하게 중요한 증인에 대해서 좀 면피를 하려고 하는 국정원과 여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성토를 할 것이고요. 네. 반드시 노출을 통한 공개 증언을 들어야 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오늘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됐지만 박원동 국장이 개입의 여부는 굉장히 이 국정조사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민병주 국장은 지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인적 상황이 불비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기소 중지가 된 분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송치한 의견서에 따르면 민병주 국장이 김요원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 명이죠.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 국장은 비노출 상태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고 노출된 상태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증언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자, 김무성 의원하고 권영석 네. 여사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이게 만약에 증인 채택을 요구를 한 뒤에 안 받아들이면은 청문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전면적인 장애 투쟁으로 나간다.
이런 가능성도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미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21일 날 그 청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여야 합의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마치 저희가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실장에 대해서는 양보한 것이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윤상현 수석 부대표에 대해서는 어저께 저희 측 정청래 간사께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요. 네. 김무성 의원이 지금 국내에 있지 않고 외국으로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가 잠정적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당이 뒤로 빠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문회에 응하는 것은 21일 날 예정되어 있는 권영세, 김무성 두 분에 대해서 반드시 증인을 채택해야 된다라는 입장 역시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여당은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 이 두 분에 대해서 정치적 선택으로 21일 날 반드시 증인 채택을 통해서 증언대에서 이분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에 그나마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이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 검사를 도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미진했던 검찰 수사, 특히 1억 원에 가까운 정보원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에 한 줄도 이것이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돈과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정원이 대선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특별 검사가 도입이 돼야 되고요. 특별 검사가 그냥 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유력적인 장외투쟁과 그다음에 원내에서 해야 될 일을 병행해서 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투쟁을 전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권영세 그리고 김무성 두 사람의 증인 채택이 안 되면은 그러면 계속 하긴 하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저희가 시간은 지난번 한 차례 연장을 해서 23일 날 증인 21일 날 최종적으로 증인 선서가 있고 그다음에 23일 날 보고서 채택으로 이게 국정조사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2, 3일로 국정조사는 정리가 되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21일 안 나오면 어떡하시겠냐는 거죠. 21일 안 나오면은 22, 23 이틀 그냥 계속 할 거냐 아니면은 그건 아닌 거죠. 네.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거죠. 21일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상규 통합진보당의원도 국조특위위원 아닙니까? 네. 이분은 전면적인 장애투쟁으로 나중에 나간다면은 결국 정기국회까지 연계해서 투쟁 강도를 높여야 된다. 사실 이제 정기국회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여당으로서는 뭔가 통과될 법안 같은 거 처리도 힘들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모습도 있는데요. 정기국회까지 이 투쟁이 연장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투쟁은 연장되는 거고요. 국정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국정원에 대한 투쟁이 중단된다, 끝났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과 그다음에 남재준 원장의 해임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 사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이 투쟁은 지속되는 거지요. 투쟁의 방식이 장외투쟁만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원내 병행투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강도 높은 투쟁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당이 논의해서 결정할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 투쟁의 파고를 어떻게 옮겨 나갈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예. 결국은 21일 날 권영세 그다음에 김무성 두 분이 정원대에 서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네. 하나 궁금하고 국민들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 이른바 원판
청문회에서 권영세 대사가 지난해 12월 13일 원세훈 전 원장과 통화를 한 것, 이건 네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 통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좀 잘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상황실장은 사실은 그 선거 과정에서 가장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3일 날에 그 NLL 대화록을 열람해야 된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그 강한 주장이었죠. 거의 뭐 차수를 변경하면서 14일 날 새벽 1시까지 그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자라고 거의 뭐 막무가내게식으로 그 새누리당이 나왔던 거고요. 당시에 국정원 네, 그 조직적인 선거 개입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12일 날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가 또 하나의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일관되게 그 NLL 자료 열람을 들고 나왔던 거죠.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기 위해서 새누리당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NLL 그 파동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원세훈 원장이 권영세 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그 소위 말한 핫라인이 그동안 작동이 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박원동 국장이 그동안 그 해왔던 행적을 오늘 그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놓고 볼 때 새누리당이 얼마나 집요하게 NLL과 관련해서 선거에 악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한 부분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원세훈 원장의 원칙적인 입장을 뭐 설명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12월 14일 날 김무성 그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부산에서 NLL 자료의 발췌본을 읽었다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10월 8일 날 정문원 의원이 제기했던 왜곡된 발췌본과 12월 10일 날 그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얘기했던 권영세 실장의 당시의 상황, 그 다음에 박원동 국장의 역할, 그리고 그러니까 원세훈 그 원장의 당시에 그 겉으로는 협조를 안 한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그 12월 14일 날의 그 흔드는 과정과의 연계고리,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본다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 그 다음에 국정원의 박원동 국장, 권영세 실장, 그리고 김무성 본부장의 역할이 국민들한테 밝혀야 될 대목이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실장이 증언대에 서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 12월 11일부터 벌어졌던 16일까지 상황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복잡한 상황 다 빼더라도 권영세가 13일 날 원세훈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네. 국정원과 새누리당 선거 네. 캠프가 긴밀하게 뭔가를 놓고 협의를 했다, 이런 정도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날 12월 13일이면은 김 요원이 그 컴퓨터를 경찰에 이미 제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댓글의 흔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카드, 소위 말하는 컨틴전시 플랫을 작동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참, 그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자, 그러게요. 김민기 의원이 들춰낸 건데요. 김영판이 그 청와대 근처에서 식사를 했다는 네. 사실이, 일단 식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들통이나지 않았습니까? 네, 12월 그렇습니다. 15일 날. 네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물론 김영판 씨는 자기 그날 먹었던 점심을 기억 못한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대충 누구하고 먹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일단은 본인이 그러니까 점심을 누구랑 먹었는지 그것만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이상한 거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그날은 12월 15일이면 12월 14일 날 오후부터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면서 댓글의 흔적이 발견됐고 그것이 수시 보고가 됐던 상황이고요. 네. 12월 15일은 저희가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하는 날입니다. 그 고발의 추가 접수는 왜 그러냐면 휴대폰, 그러니까 김 요원이 사용하던 휴대폰과 USB 4개를
압수하지 않고 수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할 경우에 그것은 부실 수사다라는 점을 강조했던 시점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안행위 소속으로서 그때 당시에 경찰 수사가 발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위 말한 첩보가 들어온 거죠. 왜냐면은 당시에 새누리당이 12월 14일 날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무더기로 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심재철 위원장이 수서경찰서와 그 다음에 김기용 경찰청장을 항의 방문을 해서 2, 3일 안에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시점입니다. 그게 14일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흘려나왔던 얘기가 그 얘기였던 건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퍼즐을 맞춰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국정원 요원들이 작업을 했다는 것이 당시 수서경찰서 4월 18일 날 수사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 시간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 총지휘해야 될 김용판 서울청장이 그 중요한 시간에 식사를 했다. 누구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그것만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점이고요. 청와대 근처에서 먹었으니까 그때 당시 이명박 청와대 인사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그곳은 사실은 경찰청에서 자주 가는 식당입니다. 경찰청에서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김현 의원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민주당 국조특위지원단장인 김현 의원님과 연결했습니다.